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죠? 혹시 뭐 안 들리시거나 방송에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제 얼굴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은지 모르겠네. 사무실 더워가지고. 여름은 너무 힘들어요, 여름은. 진짜. 이 에어컨이 딱 7시가 되면 이 건물에 에어컨이 꺼지기 때문에 계속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라이브 방송을 하지 말까. 안 할 수도 없고. 네, 이렇게 팔 걷고, 그죠? 네, 좀 땀 흘리더라도 닦아가면서 해야죠. 이렇게 매주 월요일 저녁 또 참석해 주시는 또 우리 연금 관심 있으신 구독자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힘을 내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 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늙어 보이는구나. 저는 이제, 네, 제 나이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이래봐도 이렇게 젊게 보여도 젊지 않습니다. 50살이면 사실 이제 젊은 나이죠. 또 우리 어르신들 보기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라이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활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술도 마시고, 그런 걸 많이 하던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건 못하고, 네, 그냥 이렇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연금 박사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라이브 진행한 지도 지금 이제 한번 안 세봤는데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쉬지 않고 하고 있죠. 쉬지 않고. 특별한 일 아니면. 참고로 우리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에게 공지드리면, 다음 주는 제가 라이브를 월요일날 못하고요. 화요일날 할게요. 화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월요일날,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네. 그래서 잠시 휴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진행할 테니까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오신 분 많이 계신데 인사해 주시고요. 네. 안진마님 반갑습니다. 우리 안티형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진마님, 구독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진정원님 오셨네요. 덥죠. 수고 많습니다. 부채? 여기 있네. 연금 박사 부채. 연금 박사 부채.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부채 있습니다. 부채. 네, 사탕달콤님 감사합니다.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아직 한창이죠. 네, 월 30 정기후님 젊어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미키빌라 님 안녕 반갑습니다. 이름이 어려우시네요. 경화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셀틱클래스크님 오셨네요. 네, 휴가 따로 없고요. 휴가 있긴 있는데 이번 주 주말에 잠시 우리 가족들하고 일본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일본 3박 4일로 그냥 간단하게 갔다 오는 겁니다. 맛있는 거는 먹고 오려고요. 네. 또 그다음 주중에는 못 가고 주말에 갑니다. 이명주님 사무실 에어컨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이 사무실에 에어컨이 중앙 집중이어가지고 7시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지금 2시간째 땀 흘리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이 더운 날에. 김정민님 반갑습니다. 네, 셀틱클래스코님 잘 다녀오세요. 한 템포 늦었죠? 네. 무재무재님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금에 대한 전문 상담센터가 없잖아요, 사실. 저희 말고는. 그리고 연금 전문가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연금에 대해 물어볼 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연금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부족한 상태. 연금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는 많지만 연금 전문가는 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 연금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자격증이 연금 전문가 자격증입니다. 이게 제가 시험 만들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합격이라고 하긴 그렇지 제가 만든 사람이니까 사실.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 이게 이제 CPE, Certified Pension Expert 자격이라고 해가지고 연금 상담 전문가 보이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 자격 번호가 있는데, 제가 잘 보이세요? 002번이죠, 2번. 1번이 우리 장덕진 박사님, 저랑 같이 만들었으니까 제가 2번 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연금에 대한 전문 상담을 해드리는 연금 상담 전문가 Certified Pension Expert CPE 자격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난이도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률이 한
한 60%밖에 안 나왔어요. 40%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자격증을 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금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다면 반드시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상담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왜냐면 연금이 뭐 그냥 그럼 얼마 내면 얼마 받아요 뭐 이렇게 쉽게 계산만 해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거든요. 뭐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IRP, 뭐 연금보험, 그다음에 주택연금, 농지연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금 제도가 있고 여기에 연금 제도와 세제까지 얽혀 있고 건강보험료까지 얽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부동산 세제도 복잡하니까 내가 양도세가 안 나온 줄 알고 집을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도세가 폭탄 맞는 경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런 부분에서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런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진종원님 합격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진종원님 일반인이신데 일반인이 이렇게 강의 듣고 합격하셔가지고 연금 자격증까지 따셨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인 중에서도 연금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뭐, 이걸 따셔가지고, 직접 본인이 연금 상담 전문가로서 활동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자격증이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보편화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자격증을 딴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어서 누가 불러주거나 월급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직까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연금 상담 전문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 상담하신다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은행을 가시든 뭐 증권사를 가시든 보험을 가시든 누굴 가시든 관계없이 연금 상담 받을 때는 혹시 당신은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없는 사람에게 상담받으면 단순히 그냥 상품 하나에 대한 뭐 제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기가 쉽지 않고 그 연금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미리 체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연금은 연금 전문가에게. 아시겠죠?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연금을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연금 전문가 집단, 연금 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13명 정도의 지금 파트너가 같이 일하고 있고요. 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 연금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상담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저희 센터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1800-3624, 1800-3624.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혹시 모르면 찾아서라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들 주시기 시작하는데 질문 답변하면서 오늘도 1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민님 반갑습니다. 남박사님 오셨네요. 몽당님도 반갑습니다. 야환님 오셨습니다. 삼소님 감사합니다. 복덩어리님 반갑습니다. 타로엄마님도 반갑습니다. 네, 축하 감사드립니다. 자, 몽당이님, 사적 연금의 금액이 내년부터 좀 오르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사적 연금의 금액이 오르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이 있고 사적 연금이 있죠. 개인 연금의 일종이죠. 이 사적 연금이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으로 나눠받아야 되잖아요. 나눠받아야 되는데 한 번에 많이 빼면 연금으로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적 연금 수령 시에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이죠. 연간 1,200만 원 이내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율과세가 되죠. 3.3에서 5.5%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뭐 5.5%라고 잡아도 내가 100만 원 연금 받으면서 5만 5천 원만 세금 내고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원래 종합과세 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기 때문에 세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죠. 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뭐 20, 30%, 40, 50%까지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내가 사적 연금에서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수령하신다면 5.5% 분리과세로 세금 내고 종료됩니다. 더 이상 세금 안 내셔도 되는 거죠. 자, 그만큼 저율과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00만 원이 룰이 2013년도에 설정된 거기 때문에 연간 1,200,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빼쓰는 거죠. 뭐 통장에 얼마 없으신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 빼쓰시는 것도 많이 빼쓰는 거지만 연금 계좌에 뭐 1억, 2억씩 들어있으신 분들은 야, 1,200만 원 빼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뺐으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좀 많이 상승됐고 여러 가지 노후 생활비 증가에 발맞춰서 이 금액을 조금 상향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아마 세제 개편안에 이 1200을 1500으로 올려주겠다. 라고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 적용은 내년부터 됩니다. 내년부터. 올해 연금 받으신 분들은 1200만 원까지고요. 내년부터 연금 받으신, 사적 연금에서 연금 받으신 분들은 연간 1500만 원까지 빼셔도 5.5% 분리가세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낮게 내실 수 있다는 거죠. 못 뺀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 이하로 빼면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이 1,500만 원, 1,200만 원, 이 1,500만 원에 뭐가 해당되고 뭐가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사적 연금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 해당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내가 200만 원 받고 사적 연금을 뭐 200만 원 받아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 연간 4,800만 원 받아도 국민연금 따로 계산하고 사적연금 따로 계산하는 것이지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1,500이 넘었다 그래가지고 종합과세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 빠집니다. 또 뭐가 빠질까요? 퇴직금, 사적연금 계좌, IRP 계좌에 넘어온 퇴직금 중에서 퇴직금 원금 빠집니다.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로 계산하시는 것이지 퇴직금 원금은 연금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적연금에서 1,200만 원, 1,5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퇴직금, 원금 빠지고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까지는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가입하시는 연금 중에서 연금계좌, IRP, 연금저축 이런 거 말고 생명보험사에서나 우체국에서 가입하시는 일반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비적격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보험 이것도 빠집니다. 이것도 1,500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1,500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연간 1,500인데 그건 뭐냐면 국민연금 이런 거 아니고 개인연금보험 이런 거 아니고 주택연금 이런 거 아니고 기초연금 이런 거 아니고 퇴직금 원금도 아니고 뭐야? 연금계좌에 IRP에 들어가 있는 금액 그 아시겠죠? 그 금액 중에서도 내가 납입할 때 세제 혜택, 세액공제를 받았던 그 원금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요거까지만 합쳐서 연간 그 중에서 1,500만 원 이내로 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연금계좌나 IRP 드실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있었다. 내가 추가적으로 막 불입을 해가지고 실제 세제 혜택은 9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내가 1,800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추가로 넣은 900만 원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죠. 이런 건 나중에 연금에 뺐을 때 그 1,500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실제로 연금 제도가 개편이 돼가지고 사적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까지 분리가 되겠다고 지금 바뀌었는데 내년부터 바뀌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상 다 제외되고 순수하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요거만 가지고 1,500만 원 이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연금저축 계좌나 IRP에 뭐 1억, 2억 들어있으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이나 그렇게 들어있지 대부분 뭐 3, 4천만 원, 4, 5천만 원 들어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연간 1,200씩 빼면 3년밖에 못 뺐어요. 3년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대부분 다 내가 5천만 원 들어있는데 그걸 10분의 1로 나눠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년에 500만 원밖에 못 빼요. 그렇기 때문에 1,500이 넘어갈 가능성 없다. 아시겠죠? 대부분 해당되지 않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1,500만 원 초과해서 받으신다. 그러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1,500만 원 이하까지는 저율 분리과세 되는 것이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내가 10,000원 초과했다. 그러면 그 10,000원에 대해서 종합과세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10,000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1,501만 원이 전부 다 종합과세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올해부터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좀 혜택을 주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이 종합과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연금저축에서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그 세금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이 종합과세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데 당신이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수령하면 그거는 분리과세 해줄게. 근데 연금 1,500만 원을 넘어가면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야. 원칙은 전체가 다 종합과세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1,500을 초과해서 받아도 16.5%가 최대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요거는 연금박사 상담센터에 전화 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연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요것이 1,500만 원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얘는 들어가 얘는 안 들어가, 얘는 왜 안 들어가고 어디까지만 들어가, 이런 걸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1,500만 원에 뭐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사실 거의 없다. 여러분들 뭐 은행, 증권 어디서 물어봐. 잘 몰라.
한번 물어보고 오세요. 물어보고. 저희 센터 전화 오신 분들이 자기는 여변 주변 사람들한테 뭐 금융 전문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 모르더라. 알리가 있나, 알리가. 공부를 해야 알지, 연금에 대해서. 그죠? 맨날 이상한 거 주식이나 하고 있고, 부동산이나 하고 있고, 뭐 종신보험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발 연금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또 그런 분들 계셔요. 저희 센터에 물어보시고 나서 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가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어디가 더 잘 알아? 어디가? 연금을 전문으로 하는 연금센터가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딴 거 하고 있는 애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그죠? 특히 일반 우리나라 은행, 증권, 보험사에 가시면 다 연금 안 해요. 연금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거기 연금 물어봐야 몰라요. 그죠? 아니, 미국을 안 갔다 온 사람한테 자꾸 미국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미국에 갔다 온 사람, 미국에 살다 온 사람, 미국을 문화를 잘 이해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는데, 미국을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는 사람한테 미국이 어떤 나라니? 미국에 가면 뭐가 있니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연금은 연금 전문가에게. 아시겠죠? 자, 또 봅시다. 오뚜기님, 저는 국민연금 9개월 미납분이 있는데 지금 내려면 월 53만 원을 내야 하고 받을 때 3만 원 더 받을 수 있고 원금 다 찾아 먹으려면 13년 정도 걸립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자, 오뚜기님. 그러네요. 지금 좀 더 내시면 실제로 3만 원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계월수죠. 원금 다 찾으시려면 13년 걸리신가 상계월수로 따지면 거의 한 156개월 나오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시다가 혹시 중간에 일찍 돌아가신다면 결국은 뭐 유족연금 외에는 거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굳이 국민연금 더 내시라고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혹시라도 뭐 미납분을 내실 때 언제 하시는 게 좋냐면 연금 받기 직전에 생각해보고 하셔라. 지금 굳이 미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 보통 국민연금 내실 때 상계월수, 내가 낸 돈 대비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넣는데 한 달에 연금이 10만 원씩 올라가요. 1,000만 원 넣는데 연금이 10만 원씩 올라가면 10만 원씩 100번 받으면 1,000만 원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달 10만 원 받으니까 상계월수가 100개월이 나오는 겁니다. 100개월. 그래서 내가 이 상계월수,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개월이면 국민연금 이렇다면 유리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딱히 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상계월수가 10년, 120개월 이내로 나오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금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젊어질수록 점점 더 상계월수는 불리해지겠죠.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계월수가 유리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미리 내실 필요는 없죠. 내야 되는 건, 이번 달 내야 되는 건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불입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0 정기 후원님, 30 정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금 개혁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1965년 12월생입니다. 2030년 1월부터 노령연금 수령 가능한데, 사정상 조기 노령연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2024년 12월 신청해서 2025년 1월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혹시 이번 연금 개혁으로 조기 노령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65년생이면 국민연금 정상 수령 시기는 64세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64세가 되시려면 2029년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2029년부터 수령하시는데 네, 12월생이시니까 네, 한 달 뒤에 수령하시겠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 연금 개혁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보기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은 뭐 안 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된다 하더라도 지금 받는 사람들에게 많이 조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조정이 될지는 아직 제도에 나온 게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조기 수령 연금이나 연기연금에 대해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연기하면 너무 연금액을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특히 또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깎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하신 분들은 좀 덜 깎고 늦게 받으신 분들은 더 깎아서 늦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큰 메리트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게 받는 것이 메리트가 크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금고갈이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65년 12월생이시면 어쨌든 국민연금의 수혜자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금 개혁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받으시는 연금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진짜 조기연금이나 노령연금 이런 연기연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큰 조정이 있다면 그 전에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이 개혁이라는 것이 오늘부터 개혁을 발표하자마자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이고, 법이 개정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도 또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보통 얘기가 나온 다음에 뭐 적게는 1, 2년, 길게는 5, 6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제조 나오는 거 보면서 여러분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라소니님,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네. 요롱이님, 현금 1억을 연금으로 예치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63세 여성입니다. 네. 자, 63세 여성께서 현금 1억을 연금으로 예치해서 언제부터 받느냐를 보셔야죠. 만약에 1억을 예치하고 내일부터 받겠다. 그런 즉시연금이거든요. 즉시연금인 경우에는 물론 내가 즉시연금을 어떤 형식으로 받냐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 받는 형식도 세 가지가 있죠. 평생 받는 종신연금형, 그 다음에 일정 기간만 받는 확정기간 연금형, 그 다음에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받는 상속연금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시연금 받으실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받겠다. 종신연금형. 평생 줘야 되니까 연금액이 가장 낮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100살까지 살면 계속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확정 기간형은 뭐냐면 10년, 15년, 20년 확정된 기간 형태로 연금 받을 수 있고요. 상속 연금형은 이자만 받다가 원금은 상속하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우리 요령님께서 1억을 맡기시고 바로 받을 것이냐, 일정 기간 거치해서 받을 것이냐,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것이냐, 확정 기간으로 받을 것이냐, 상속 연금형으로 받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연금형은 다 달라지겠죠. 일 하나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금 1억을 예치하고 63세 여성이 지금부터 종신연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월 한 35, 36만 원 납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고민스러운 겁니다. 야, 내가 무슨 1억을 맡기고 한 달에 35만 원 받을 거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받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연금의 장점은 뭐예요? 이 35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이걸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일찍 들어가시면 불리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90세, 100세까지 산다면 결국은 다른 걸 한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구조입니다. 연금은 수익률로 보지 마시고 평생으로 받는 자산으로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종신연금형은 얼마 없으니까 내가 그러면 10년 확정으로 받을게. 그러면 1억을 맡기시고 10년 확정 받으면 지금 현재 이자를 감안했을 때 월 93만 원 나옵니다. 93만 원. 보험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93만 원씩 10년 나눠받고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원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원금을 나눠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93만 원씩 10년 나눠 받으면 대략 한 1,100 얼마? 1억 한 1,000만 원? 1억 1,600만 원 정도 받으시고 종료되는 거죠. 그렇게 10년 나눠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10년 이전에 돌아가셔도 10년치는 주는 것이고 10년 이후에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 이게 확정 연금형이 되겠습니다. 상속 연금형. 상속 연금형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받는데 지금 이자가 한 2%대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억을 넣어놔도 실제로 연간 200만 원, 월 한 18만 원, 20만 원 이 정도도 안 나옵니다. 그 정도 받으시는 거고 원금은 나중에 상속하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겠죠. 물론 1억을 예치하셨을 경우에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좋은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1억을 연금으로 예치해서 바로 받는 것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억을 연금으로 예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바로 연금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거치했다가 불려서 연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63세시니까 지금 가입하셔가지고 1억을 한 7년 거치했다가 70세부터 연금 받는 방법. 이런 방법은 써주셔야 그나마 연금액이 좀 늘어나서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거치를 얼마 하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더 달라지거든요. 자, 이런 연금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실제 상품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얼마 내시고 언제부터 연금 받으시면 얼마 나온다. 이런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연금을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실제 생각보다 연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연금들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금은 평생 지급한다라는 보증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걸 수익률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젊을 때는 수익 높은 연금이 좋아 보이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고정적인 소득의 안정성. 이것이 결과적으로 노후에 더 중요한 연금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주차님, 24세 직장인입니다. 네, 저희 채널에 24살 직장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축하 좀 해주시고요. 네, 박수 좀 쳐주십시오. 24살의 연금에 대해 관심 두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죠? 네.
연금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상품 있을까요? 네. 24살부터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 국민연금 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퇴직금 잘 준비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소득 있으십니까? 소득 있으시니까 연금저축 IRP 하고 계시죠? 연간 900만원까지인데, 뭐 900만원까지 내실 필요 없고, 소득이 되는 만큼 연간 내셔가지고, 거기서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이 있으시고, 근데 소득이 많이 없고, 특히 뭐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 직장이다. 그러시다면 연금 세제 적격,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받는 적격 연금 저축이나 IRP보다는 비과세 연금보험도 있으니까 비과세 연금보험 준비하시게 되면 당장은 세제 환급을 받지 못하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4살이면 연금 받을 때까지 거의 40년 걸리잖아요. 40년이면 연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연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얘기는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걸 과세 대상으로 연금으로 가입했다면 또 연금 받으면서 세금도 엄청나게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과세 연금보험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이 젊으신 분들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금보험 좋은지 제가 여기서 실명으로 거론할 수는 없고 어떤 상품이 좋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밤이니까 전화 안 받고요. 내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라소님, 유족연금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유족연금이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받을 때 권리고요. 다만 감액이 아니고 유족연금 받을 때 연금 개시 이후 65세 이후에 유족연금 받으시면 그냥 다 나오고요. 그 전에 유족연금 받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3년간만 지급이 되고 3년 이후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액이 아니라 중단된다. 그리고 나서 그 소득이 사라지거나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그때 유족연금이 부활되게 되겠습니다. 무주님, 개인연금을 5년 받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퇴직연금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개인연금을 5년 이상 내고,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해서 나중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없죠. 한도 내에서입니다. 납입 금액이 월 150만원 이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일시불로 납입했을 때는 1인당 1억. 그죠? 요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개인 연금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그 한도 내에서는 일정 조건만 지키신다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세금 없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세금이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이 얼마나 났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이거 비과세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비과세니까 다 좋은지 아세요. 근데 비과세는 내가 내는 원금에 대해서 비과세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주는 겁니다. 수익에 대해서. 원금은 원래 세금 낸 돈이기 때문에 추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익이 생겼을 때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주는 것인데 이 수익이 많으면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가 크겠죠. 근데 수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이 없으면 어차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효과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과세라고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수익이 없는 상품은 비과세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퇴직연금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퇴직연금은 퇴직금이 넘어와서 퇴직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퇴직금이 넘어올 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 퇴직 금액의 크기와 그 다음에 근속연수 두 가지에 따라서 퇴직소득세율은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짧고 금액이 크신 분들은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적으신 분들은 퇴직소득세가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도 별로 없는 거죠. 요 세금은 내셔야 돼요, 요걸. 근데 요 세금을 연금으로, IRP에서 연금으로 10년간 나눠 받으시면 요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사실 얼마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과세는 아니다. 세금이 적게 나오시고 줄어드는 것이지 비과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어차피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세금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막 걱정하고 무조건 비과세 세금을 좋아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렇게 너무 현혹되지 마셔라. 아시겠죠? 무조건 세금을 낸다고 해가지고 왕창 내고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과세 된다 하더라도 어떤 상품에서 비과세하냐에 따라서 차이는 굉장히 커진다. 아시겠죠? 그런 거 꼭 보시면서 현명하게 선택하셔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야 비과세래. 그래서 가입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뭐 세금 많이 내니까 뭐 주의해야 돼. 그러실 필요도 없다. 그렇죠? 너무 심하게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준비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용가리님,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우리은행 IRP 계좌에 퇴직금 이외에 매달 25만 원씩 연간 300만 원 입금 중인데요. 이번 달에 만 55세 됩니다. 계속 입금해야 할지요? 연금 개시를 해야 할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네, 말씀하셨는데, 자, 55세가 되시고 IRP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데 퇴직금 들어 있으시고, 그죠? 이미 딴 회사에서 퇴직하셨겠죠? 지금 회사를 다니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네. 자, 그리고 매달 25만 원씩 불입하셔가지고 세액공제 받고 계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만 55세가 되었다면, 만약에 소득이 있으시다면 계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입금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55세가 되면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 IRP 계좌는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안 되거든요. 그냥 해지를 해서 세금 왕창 내든가 아니면 그냥 내가 기다리든가 두 가지밖에 못 합니다. 근데 55세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저율과세로 인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내가 특별하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 뭘 따로 이렇게 뭐 불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인출해가지고 쓸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인출해서 뭔가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IRP 계좌는 인출을 하십시오. 연금 개시하시라는 겁니다. 55세 됐으니까. 자, 개시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IRP 계좌에서 인출하는 순간 이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 IRP 계좌를 하나 더 만드시는 겁니다. IRP는 금융회사당 하나만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A라는 금융회사에 IRP 계좌가 있다면 A 회사는 못 만들지만 B라는 금융회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B에다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연간 25만 원씩 넣으셔가지고 연말 세액공제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첫 번째 계좌에서는 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출하시죠. 그럼 한 달에 예를 들면 50만 원씩 인출합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쓰시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뭐 하시겠어요? 이걸로 재투자하셔야죠. 아시겠죠? 근데 이미 세제 혜택 조건은 달성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익이 더 나지 않는 이상 그 안에 있어봐야 의미 없다. 아시겠어요? 네. 만약에 수익을 많이 낼 것 같다. 그러시면 그 안에서 수익 내시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그냥 뭐 예금으로 굴리고 있거나 특별히 대책도 없거나 그러시다면 인출하셔서 이미 세제 혜택을 달성했으니까 인출하셔가지고 다른 대안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저는 올해 60이고 올해 연말 퇴직입니다. 내년 2월에 퇴직금 2억 8천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 퇴직금을 종신으로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2억 8천 정도가 IRP 계좌로 들어오실 텐데 이 IRP 계좌를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은행에서 만드는 IRP 계좌나 증권사에서 만드는 IRP 계좌는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은행도 마찬가지 펀드 이런 것들을 다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비슷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에서 만드는 IRP에 가입하시게 되면 거기는 은행 증권이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IRP는 이 금액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 보험회사는 보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거죠. 은행 증권사의 IRP나 연금 계좌는 종신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종신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결국은 보험사로 IRP로 가입하시고 그 보험사 IRP로 퇴직금을 받으셔서 종신연금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 종신연금 수령하실 때 종신연금 받을 수도 있고 확정기간 받을 수도 있고 상속연금 하실 수도 상속 안 되겠다. 확정하고 종신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실제 종신으로 받고 싶다 하셔도 금액을 따져보시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60세이시고 퇴직금이 2억 8천 정도 들어오시는데 그걸 60세부터 바로 받으시겠다면 얼마 안 될 거고요. 대략 남자분이 65세에 종신연금으로 받았을 때 1억당 40만 원 나옵니다. 아시겠죠? 65세에 연금 개시할 때 1억당 월 40만 원입니다. 2억이면 80만 원, 2억 8천이면 대략 한 110만 원, 120만 원 안쪽으로 받으시겠습니다. 그걸 평생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겠죠? 야, 내가 2억 8천 3억을 넣었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한 달에 120만 원도 안 돼? 아,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실제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종신연금으로 전액을 다 받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종신으로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확정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따로 운용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곳이 바로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입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는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거 하나 하십시오, 여기다 몰빵하십시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좋은 많은 것들이 많이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연금도 있고 다양한 자산,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나에게 가장 맞는 포트폴리오가 무엇일까?
연금에 대한 답을 드리는 곳,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아시겠죠?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장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장사 좀 하고 싶어요, 장사 좀. 왜? 그냥 모르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엉망으로 하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상담 받으시는 겁니다. 혹시 저희 센터에 상담하시다가 불만이 있다. 저한테 전화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모든 거 다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금 20년 했어요, 20년. 우리나라에 20년씩 연금 판 사람 없어. 그렇죠? 저 책 봐, 책. 연금 부자들 책 보이시죠? 부자들. 자, 요즘 길거리 가시면 뭐 이렇게 증권사, 보험사 뭐 광고하면서 뭐 연금 부자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예능에도 연금 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연금 부자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별 의미 없는 아주 쉬운 단어죠. 뭐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연금 다 있었고 부자 다 있었고 이걸 합친 게 연금 부자인데 연금 부자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왜냐면 2015년도에 연금 부자들 책 내면서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연금 부자들 책 썼어요. 그죠? 그때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나는 연금 부자 얘기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연금은 연금 전문가에게. 아시겠습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연금은 연금 박사에게.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하트를 계속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트가 계속 올라옵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금 하트를 눌러주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경아 엄마님, 30세 취업 준비생입니다. 어디까지지? 네. 네. 이주차님, 24살 직장인입니다. 연금보험 가입하러 가는데 상품 추천드리면 아까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예, 저희 센터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주차님,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그 다음 질문이 어디 갔냐? 경아 어머님, 30세 취업준비생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가입 넣고 있어요. 5%, 6% 연금은 매달 넣어야 해서 부담이 있고요. 연금저축에 넣으면 어떨까요? 몇 년을 넣어야 비과세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연금저축, 은행에 가입하시는 연금신탁, 그쵸? 연금저축, 증권사에 가입하시는 연금저축 펀드, 보험사에 가입하시는 연금저축 보험, 이렇게 연금저축 중에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입하시는 것은 좀 자율납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아 엄마님처럼 매달 넣어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뭐 연금펀드 이런 걸 하시는 거 좋습니다. 어차피 연간 내가 그냥 아무 돈 생길 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 연금저축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 아닙니다. 납입할 때 세금을 일부 환급받고 연금 탈 때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과세 이연 상품입니다. 과세를 늦춰주는 상품이지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고 늦게 내긴 하나 내긴 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비과세 되는 연금은 5%, 6%, 7% 연금은 비과세 연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과세 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기 때문에 이 비과세 연금을 가입하시려면 방법은 내가 넣고 싶을 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시겠죠? 한 달에 10만 원이든 한 달에 50만 원이든 내가 정해진 금액을 매달 꾸준하게 납입하셔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부담이 되시는 만큼 그렇게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터님, 개인연금 문의합니다. 50대 초반이고 20년 이전 가입 노후적립 연금 현재 납입하고 있고, 네, 5,600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이후 개인연금 만기 포함해서 5,100만원 납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생활 10년 정도 남아있는데 개인연금 세액공제용 퇴직연금 IRP 계속 넣어도 되는지요? 뭐 계속 넣어도 되시죠.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꾸준하게 내셔가지고 개인연금 불입하셔가지고 직장을 생활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실 거고 그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이 세액공제 아니겠습니까? 그 연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500만원 미만 이하이시면 내가 낸 금액의 16.5% 환급받고 있고 5,500만원 연봉이 초과하시게 되면 낸 금액의 13.2% 환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 환급용으로라도 계속 내시는 거죠, 사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입하신 게 지금 노후적립 연금이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 연금 저축 상품이고 세액공제 받으신 연금 저축 상품이고 이것이 합쳐가지고 뭐 5천 또 5천에서 1억이 넘어가신다. 그러면 계속 불입하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1억이 넘고 1억 5천 막 2억까지 되겠죠. 자, 그러시게 되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탈 때 한 번에 다 빼오기 쉽지 않은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불편함. 그죠? 하지만 수익이 많이 난다면 연금 계좌를 통해서 절세하시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액공제 부담스럽다. 그러면 비과세 연금을 하시면 되겠고 포트폴리오 짜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액공제가 우선적인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납입하셔서 세제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잘 분리셔가지고 더 많은 연금 수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손감년님 반갑습니다. 네, 더우시죠? 네, 방송 저도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자, 시리우스님. 국민연금 1999년 전에 반환 일시금 받고 지금 2년 동안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중간에 못 낸 기간은 15년 이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보니 추납기간이 2년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반환 일시금 반환하면 추납 119개월로 변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변합니다. 네. 그죠? 지금 99년에 반환 일시금 받고 아직 반납을 안 하셨다면 빨리 하십시오. 국민연금 그 제도 중에서 가장 좋은 제도, 가장 말도 안 되게 좋은 제도, 그죠? 기가 차는 제도가 바로 반납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시면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고요. 반납을 하시는 순간 국민연금이 부활되기 때문에 그 99년부터 시작해서 내가 중간에 안 낸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최근에 다시 시작하셨기 때문에 추납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반납을 하시면 그 반납 이후의 기간이 쭉 살아납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으실 거예요. 다만 추납은 2020년도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 기간 다 할 수 없고 아무리 과거에 안 낸 기간이 많아도 최장 10년 미만 119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가능합니다.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추납을 하실 때는 꼭 제가 지금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반납은 지금 하시고 추납은 천천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요롱이님 거치가 중요한 거죠. 그럼요. 거치가 하시면 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니노님, 네, 54세입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최저보증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월 150만원으로 하면 나중에 받을 때 개인연금 월 80만원 정도와 합산해서 연간 1,500만원 이상 받으면 과세 사항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퇴직연금이 있으신데 퇴직연금 중에서 퇴직금 원금은 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사적연금 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인데 우체국에서 가입하셨다는 얘기는 연금 저축이 아니고 비적격,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는 얘기니까 얘도 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보증연금보험, 얘도 마찬가지 비과세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월 150만원 이대로 가시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월 150이 초과되면 이자소득 과세되기 때문에 150이 넘든 안 넘든 관계없이 어차피 사적연금 1,500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얘를 비과세로 최저보증연금을 비과세로 가입해도 안 들어오고 과세로 가입해도 이 세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사적연금 소득세 1,500만원 항목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지금 우리 지니노님이 말씀하신 연금 중에서 1,500만원에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1,500만원 걱정하시지 마셔라. 1,500만원에 해당되는 연금이 너무 없어서 문제다. 아시겠죠? 네.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가 더 좋을지 저희 센터에서 상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수자님 감사합니다. 이영수님 고령화시대죠. 그렇죠. 연금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영수님 반갑습니다. 임혜수님 58세 여자입니다. 1억 현금을 연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자, 1억 현금을 지금 가져오실 때 연금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금을 받으시면 좋으실 거니까 일시납 연금 있으니까 꼭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1억을 일시불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억을 매월 적립식으로 해서 납입하시게 되면 낸 돈 대비 연금 효과는 더 커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 말씀드렸죠. 일시불로 1억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합계 금액으로 1억을 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가 만약에 1억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매월 무슨 100만 원씩 이렇게 내시는 방법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상담해드리고 얼마만큼의 연금이 나오는지 어떤 상품이 좋은지 특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 물어보셔라? 내일 아침 9시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사 잘 되셔서 연금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표 달성님, 저는 58세 여성입니다. 국민연금 4년 했고 지금은 직업이 없어요. 120개월 채우는 것이 좋나요? 목돈으로인가요?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58세 여성이시면 그리고 뭐 혼자 계신다면 당연히 국민연금 받으셔야죠. 내일 모레 돌아가실 거 아니시면 국민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4년 하셨으면 6년 더 채우셔가지고 120개월 채워서 연금을 받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만약에 내가 연금으로 받지 않고 내일 모레 죽을 것 같다. 이러시면 10년 안 채워서 일시금 받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반드시 연금을, 국민연금은 어쨌든 공적연금은 웬만한 케이스에는 목돈 받는 것보다 일시금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년, 나머지 6년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후추님, 추납 최장 111개월 하던데요. 119개월입니다. 네, 공단에 전화해보니까요. 네, 119개월인데요. 111개월까지밖에 안 나오시는 거는 본인의 추납기간이 111개월까지밖에 안 나오시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한 119개월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11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목표달서님 최저로 120개월 내면 65세부터 연금 받을 수 있나요? 평생 받나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120개월 채우면 10년 채우셨기 때문에 65세부터 연금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 65세가 됐는데 10년 못 채웠다. 그러면 좀 더 내셔가지고 더 늦은 시간까지 10년 채워서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받겠죠, 당연히. 그죠? 네. 자, 그래서 그거 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벌써, 덥다, 더워. 진짜.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 덥다, 더워. 네. 이렇게 더운 여름날 제가 진짜,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연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객분들은 다 궁금해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담해줄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전문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JW님 현재 100만 원과 20년 뒤 100만 원의 가치 비교 가능할까요? 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이 있어야 되겠죠.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로 올라가는데 수익은 요만큼 올라가는데 물가는 이만큼 올라간다. 자, 그러면 가치가 하락하겠죠. 반면에 수익은 이만큼 올라가는데 물가가 조금씩 상승한다. 그러면 가치가 훨씬 더 보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건 가치 비교가 가능할 것을 우리 JW님께서는 가치 비교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가치 비교를 할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실 게 변수가 더 있죠. 금액 말씀하셨고 기간 말씀하셨죠? 그럼 뭘 말씀하셔야 돼? 수익률 얘기해 주시고 물가 상승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상 물가 상승률과 예상 수익률이 있어야 그래야지 가치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20년 뒤에 얼마나 오를지 얼마나 떨어질지를 예측할 수 없다면 가치 비교는 불가능하겠죠? 저한테 지금 수학 문제 풀라고 주셨는데 제가 재무계산기 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변수가 필요합니다. 금액, 그죠?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이자율이 필요한데 이자율 수익률과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요거까지 알려주시면 계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홍경장님 60세 남편 개인연금 신탁도 10년으로 매달 수령하는 게 좋을까요? 2000년에 가입해서 연금소득세 없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자 60세 가입하신 2000년도에 가입하신 거는 비과세 상품이에요. 비과세 상품. 그렇죠? 이거는 뭐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간 수령하십시오. 어차피 그거는 10년이 아니고 그때는 5년이었으니까 5년간 수령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만약에 수익이 높다면 천천히 수령하시고 수익이 낮다면 최대한 기간이 한도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그냥 바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상품이시죠. 네. 우리 장혜숙님, 연금도 세금 내나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 당연히 세금 내죠.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다만 연금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율은 많이 높지 않지만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되는 연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2002년 이전에 납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요. 2002년 이후에 납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연금이 모두 과세 대상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 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내는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타올 때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정해진 퇴직소득세율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연금저축이 있는데 이거는 분리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올해는 1200, 내년은 1500만 원 연간 한도 이내에서 수령하시게 되면 3.3에서 5.5% 분리과세되고 종료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 중에서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하셨다면 세금 없습니다. 비과세를 초과하셨다면 이자소득세 15.4% 내셔야 됩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집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받을 때는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대출받는 거에 세금 내는 거 보셨어요? 네, 안 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연금들도 세금을 다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세금을 내는 연금은 많지 않다. 자, 가제트님 연금저축 펀드 받을 시점에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한지. 자, 받을 시점에 실제로 수익이 난다면 늦춰 받으시고요. 수익이 안 난다면 일찍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받는지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쌓이는지 따라서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내가 10년에 대충 나눠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1억에 쌓였다 그러면 1000만 원씩 나눠받으시면 되고 2억에 쌓였다 그러면 2000만 원씩 받으시면 되는데 10번 중요한 건 2000만 원 뺄 때 연간 150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2000만 원을 빼고 싶어도 1500까지밖에 못 뺀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가지고 받을 시점에 저희 센터에 한번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자수님 나이가 많아서 5년 만에 일시금 120개월 납부 다 했는데요. 65세에 10년이 안 돼도 정상적으로 연금 받나요? 아니면 10년 기다렸다 받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5년 만에 국민연금은 우리 목표달성님 국민연금은 5년 만에 일시금으로 120개월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국민연금은 매달 꾸준하게 내서 120개월을 채우는 것이고 일시금을 내셨다는 얘기는 과거에 안 낸 기간을 일시금을 내서 그 안 낸 기간을 낸 것처럼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개월을 납부다 하셨다는 얘기는 이미 10년이 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을. 나는 5년만 냈기 때문에 5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일시금을 내면서 또 5년을 채우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10년 넘으신 거이기 때문에 그냥 연금 65세 받으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목돈을 내서 연금을 추가적으로 불입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안 낸 기간을 추후 납부할 수는 있겠지만 주택연금은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뭐 5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집도 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금액은 뭐 얼마 안 되시겠지만 받을 수 있겠죠. 네. 1억도, 네, 1억짜리 집도 가능합니다. 1억짜리 집도. 그리고 기초연금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연금 받으시면 우대형 주택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송대장님, 변액보험 연금저축 이전 가능 안 됩니다. 변액보험과 연금저축은 세제 비적격, 세제 적격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해지해서 여기서 입금할 수는 있겠지만 이쪽으로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이전이란 연금저축 내에서만 이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내에서 은행에서 증권으로, 증권에서 보험으로, 보험에서 다시 증권으로, 증권에서 이전 은행으로 이렇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저축 내에서는 연금저축, IRP 다 이전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변액보험,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과는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도레미님, 54세에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해서 10년 납입하는 게 좋을까요? 건강보험료 부과가 부담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자,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해서 10년 납입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다 받으시겠죠. 그쵸? 건강보험료 부과가 부담된다고 하시는데 부담됩니다, 사실. 연금 많이 받으시면 어쨌든 건강보험료가 나오니까. 그죠? 얼마만큼이라도. 자, 근데 이게 이런, 도레미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구더기가 나올 땐 나오더라도 장은 담궈야죠. 장 안 먹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연금을 가입해서 받으시는 건 좋기 때문에 하시기 바라겠고요. 건강보험료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금 50만 원 받는데 건강보험료 60만 원 나오겠어요? 아니죠. 연금 50만 원 받으면 건강보험료 한 2, 3만 원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2, 3만 원 내도 국민연금 받으시는 게 좋으니까 꼭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센터에 있는 모든 직원, 저희 파트너 13명 있는데 전부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 요번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 그래서 제가 죽어라 공부시켜가지고 다 합격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합격 안 하면 다 자른다 그랬어요. 그죠? 자격증도 없이 무슨 일을 하냐고. 그죠? 그래서 전부 공부해가지고 전부 합격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나마 저희 센터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알아서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센터에서 모르면 전국에 아는 사람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집주님 내일 전화 주십시오. 1800-3624 감사합니다. 장미님. 네, 우리 셀틱 그레스코님 또 이렇게 마감까지 해주시고 10시군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저는 68세인데요. 지금 3년째 거치 중인 생보사 연금이 있는데 10년 납입금 8,400만 원입니다. 종신 43만 5천 원, 그 다음에 20년 확정은 54만 3천 원, 70세부터 수령하려고 하는데 나이 많으니까 확정이 나을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어쨌든 생보사에 가입하신 연금이고 이게 언제 가입했는지도 좀 봐야 되거든요. 2006년 이전에 가입하신 상품들은 종신연금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 당시에는 경험생명표 적용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0년이 넘어가면서 가입한 상품들은 아무래도 종신연금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연금이 없다. 평생 받을 연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종신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종신연금이 많이 있다. 국민연금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있다. 그러시면 이 연금은 확정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다만 20년 확정이 더 좋아 보이시긴 하나 어쨌든 20년 확정은 20년간만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종신 43만 원이고 20년 확정이 54만 원이라면 70세부터라면 그죠? 네. 70세부터 수령해서 90세까지 뭐 살기가 쉽진 않으실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종신보다는 20년 확정이 더 나아 보이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연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이 다 다르니까요. 단지 우리가 장미님께서 얘기하신 조건으로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20년 확정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그죠? 네. 이런 거는 구체적인 그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10시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9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또 저의 휴가가 잠깐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휴가 중에도 제가 사실 라이브를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은 비행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저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요일 날 하루만 화요일 날 해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월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최동호님 56세 공무원입니다. 증권사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8,600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는데 연금저축을 개시하면서 추가로 계속 납입하면서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소득이 있으시다면 계속 납입하시면서 혜택 받을 수 있고요. 연금 개시는 별도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좌를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장미님 국민연금 5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면 연금이 부족하시네요. 종신연금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비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수님 감사합니다. 네,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지나가리님 네, 다 지나가리님. 네, 그렇죠? 신개인 연금 펀드가 있습니다. 한국밸류 10년 장기투자 어쩌고 채권형이 있습니다. 취직했고 하나증권에 있다가 수익률이 너무 안 돼서 한 투로 옮겼습니다. 연금 펀드를 어떤 상품을 운영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우리 다 지나가리님. 자, 이거는 한국밸류로 가지고 계신 게 한국밸류가 문제가 아니고요. 옮긴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어떤 상품으로 운영하면 좋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운용을 하실 거면 본인 판단하에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주가에 연동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좋을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옮기셨는데 옮긴다고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네. 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연금박사 라이브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신정원님 감사합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박사가 있습니다. 연금박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